고객님, 연금저축은 1,800만 원까지 부으실 수 있고 400만 원까지는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 근데 400은 뭐고 1800은 뭐예요? 세액공제를 받으시는 건 400만 원까지고요. 여유가 되신다면 1,800까지 부으셔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400은 뭐고 1800은 뭐예요? 안녕하세요, 박구미입니다. 우리는 이제 연금저축은 세액공제가 400만원, IRP는 한도가 700만원이다. 이런 건 하도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연금저축과 IRP는 합해서 1년 동안 1800만원까지 부을 수 있습니다. 왜 세액공제 한도는 작은데 저축 한도는 큰 것일까요? 그걸 넘도록 저축하면 과연 우리에게 좋은 점이 있을까요? 오늘 그걸 배워보겠습니다. 가실까요? 연금저축과 IRP의 한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대한민국 사람 누구에게나 한 명당 1년 동안 1,800만원 저축 가능한 연금 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연금저축이랑 IRP는 계좌의 종류는 전혀 다르지만 노후 준비라는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축 한도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즉, 이 1,800만원의 한도를 쪼개 여러 개의 연금저축 또는 IRP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1,800만원짜리 한도의 연금저축을 하나만 만드실 수도 있고, 또는 한투연금에 200만원, 우리은행 IRP에 500만원, 미래에셋증권의 IRP에 500만원, KB증권의 연금저축에 300만원, 그리고 나중을 위해 남겨놓은 한도 500만원, 이렇게 해둘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 개로 쪼개둔 경우 어디에 넣든 간에 1년 동안 저축한 것들을 다 합해서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여러 개로 쪼갠다고 해서 세액공제 측면에서 더 유리하거나 한 건 없습니다. 굳이 여러 개로 하면 좋은 점은 연말 정산의 과정에서 내가 세액공제를 받기 원하는 것은 그냥 두고 안 받고 싶은 것들은 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선택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거 하나랑요, 또 하나는 만약에 급한 돈이 필요해서 해지를 해야만 할 때 여러 개 중에 하나를 해지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활용도만 있습니다. 그러니 결론적으로는요, 계좌를 여러 개로 쪼갠다는 것이 그렇게 유리한 측면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한도 400만원, 한도 700만원 이런 말에 너무 얽매이실 필요는 없습니다. 꼭 이걸 맞춰야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기 쉬운데요, 한도라는 말은 바구니의 크기 같은 겁니다. 거기까지 내가 담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신용카드 한도가 1,000만원이라고 해서 그걸 억지로 꽉꽉 채우진 않잖아요. 새로 연금계좌 개설을 하신다면 1,800만원을 어떻게 쪼개야 할까요? 고민이 되실 수 있는데요, 제가 딱 정해드리겠습니다. 연금저축을 먼저 열든 IRP를 먼저 열든 그냥 한도 900만원으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내가 개설한 것 말고 나머지를 언제 어떤 이유로 또 개설해야 할지 모르니까요. 이렇게 900으로 한도를 설정해 두시면 웬만한 상황에서는 다 활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겠죠. 연금저축은 저축 한도는 900 잡히고 그 안에 세액공제 한도 400만원, IRP는 저축 가능한 한도 900만원에 그 속에 세액공제 한도 300만원, 이 상태에서 본인에게 맞는 우선순위를 정해 두시면 됩니다. 참고로 연금저축과 IRP의 비교 영상은 바로 이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어떤 게 나한테 더 유리한지는 사람마다 다르니까 미리 공부를 해 두셔야 합니다. 우선순위를 정해드리는 예를 들면요, 연금저축 400만원 채우는 것을 1순위, 400만원만큼 세액공제 받겠죠. 2순위는 IRP에 300 마저 채워서 세액공제 300 더 받기, 3순위는 IRP에 남아있는 600만원의 한도, 이걸 채워서 리츠를 사기, 4순위는 연금저축에 남아있는 한도 500만원, 이걸 채워서 미국 투자 ETF 사기, 이런 식으로 정해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끔 댓글 질문으로 제 영상을 보시고 연금저축 열어야지 해서 해봤는데 사용 가능한 한도가 없다고 뜨면서 개설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내가 예전에 무언가에 가입했던 것 중에 하나가 연금저축이었던 거죠. 연금저축은 연금저축 보험, 연금저축 신탁, 연금저축 펀드, 이렇게 세 가지로 다양하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예전에 개설했던 뭔가 하나가 이걸 갖고 있는 거고 내 한도를 다 잡아먹고 있는 경우가 이겁니다.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이버에 통합연금 포털이라고 치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런 사이트가 나오는데요, 금융감독원에서 우리의 연금 관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사이트입니다. 볼 게 정말 많아요. 여기서 좌측 상단에 내 연금 조회, 여기를 누릅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내 연금 조회 이 메뉴를 누르면요, 국민연금과 연금저축과 IRP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싹 다 나옵니다. 국민연금을 그동안 내가 얼마나 부어왔고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면 연금저축과 IRP 어느 금융기관에 가지고 있는지 다 나옵니다. 그거를 보신 후에 내가 잊고 있던 연금을 찾았다면 그 금융사의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한도를 낮추거나 그 금융사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가지고 한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새롭게 한도를 확보한 후에 그 한도를 이용해서 새로운 연금저축이나 ARP를 개설하시면 됩니다. 새로 개설하시는 것은 잘 챙기실 수 있겠죠? 이제 마음가짐이 다르잖아요. 이렇게 연금저축과 IRP는 돈을 넣을 수 있는 저축 한도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한도가 다릅니다. 연금저축에 400만원 딱 맞춰서 넣으시는 분들은 여기 남는 한도가 1,400만원이 있을 거고, IRP를 같이 가지고 계셔서 300만원을 추가로 채우시거나 아니면 연금저축 없이 IRP를 700 채우시는 경우에는 1,100만원의 한도가 남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세액공제 한도에 딱 맞춰서 저축을 하시고 여기 남은 룸을 활용하시지 않습니다. 소수의 투자자분들이 이 룸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는데요, 주로 자금의 여력이 넉넉해서 연금도 다 찾고 ISA도 다 차서 노후 준비를 더 많이 하시려고 하는 경우, 또는 노후 준비가 잘 안 돼 있는데 연금을 뒤늦게 아셔가지고 개설을 하신 거죠. 지금은 직급이 좀 되니까 소득이 좀 높아가지고 이 룸을 마저 채워서 연금을 더 적극적으로 많이 준비하고자 하시는 분, 이런 분들이 이 룸을 활용하시게 됩니다. 제가 지금부터 하나씩 내용을 알려드릴 건데요, 이거 나한테 필요한 거네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장점은 세액공제 넘도록 저축하면 그 돈은 시간이 지나도 중도출금이 가능하고 아무런 세금도 떼지 않고 출금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다만 이건 연금저축에만 국한되는 겁니다. 아쉽게도 IRP는 중도출금이 안 됩니다. 세액공제를 넘치도록 넣으면 그 돈만큼은 세액공제를 안 받기 때문에 연금저축의 가장 큰 제약인 묶이는 것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중도출금을 아무런 페널티 없이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연금저축 안에는 이렇게 3가지 종류의 돈이 들어있습니다. 과거에 쭉 부었던 돈들이 다 합해져 가지고 잔고만 보면 띡 몇만원 이렇게 하나로 떠 있겠지만 그 안에 있는 돈들은 실제로 이렇게 3가지의 종류의 꼬리표가 달려있는 돈들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해마다 세액공제 한도 넘지 않도록 돈을 부어 오셨다면 여기에 있는 녹색 부분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 거죠. 반면에 넘치도록 부으셨던 분들은 여기 녹색 부분이 있는 겁니다. 바로 여기 녹색 부분은 세금 없이 중도출금이 가능합니다. 중도출금하는 방법은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라는 이 서류를 한 장 떼가지고 홈택스에서 떼지거든요. 지점에 가셔서 신청을 하시거나 아니면 유선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해마다 500만원씩 저축을 하셨다면 해마다 여기에 400만원이 쌓이고 여기에 100만원씩 쌓여가겠죠. 10년이 지나신 상태라면 급할 때 적어도 1,000만원 정도만큼은 아무런 페널티 없이 급히 찾아 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해마다 연금저축에 900만원씩 10년 동안 저축을 하셨다면 여기에는 400, 여기에는 500, 10년씩 저축을 하셨다면 급할 때 5천만원 정도만큼을 찾아 쓸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중도출금이 가능하다는 것은 IRP 대비 연금저축이 갖고 있는 장점이고요. 계좌 속에 세액공제를 안 받은 원금이 있다면 자금의 유동성을 더 좋게 해서 편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마치 이 돈만큼은 나의 비상금처럼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장점은 돈이 급해서 계좌 자체를 해지해도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 부분만큼은 기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연금저축이나 IRP는 13.2% 또는 16.5%의 세액공제를 받죠. 그래서 그런 혜택을 받는 대신 해지를 할 때는 16.5%의 기타 소득세를 뗍니다. 이름은 세금이지만 사실상 그동안 받았던 세액공제를 뱉어내는 개념인 거죠. 13.1을 받았던 사람은 더 많이, 16.5를 받았던 사람은 받은 만큼 뱉어내는 페널티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세금입니다. 근데 이렇게 해지를 할 때도 이 녹색의 돈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기타 소득세를 물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내가 해마다 1,800만 원이라는 한도를 꽉꽉 채우면서 연금 자산을 모아 오셨던 분이라면 돈이 진짜 급해서 해지를 하게 되어도 체감상 생각보다 작은 금액의 기타 소득세를 내게 되는 거죠. 혜택을 안 받았으니 페널티도 없는 거죠. 당연히 여기 위에 있는 것들은 둘 다 기타 소득세 16.5%를 다 떼고 나머지를 받게 됩니다. 세 번째 장점은 세액공제 안 받은 그 부분이 나중에 연금으로 나올 때는 연금 소득세를 물지 않는다는 겁니다. 급하면 뺄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일 없이 쭉 가지고 가서 연금으로 수령을 할 때 세부담이 아주 작아진다는 뜻이죠.
자, 다시 이 그림을 보면요, 연금저축 안에 이런 돈들이 들어있게 되고 나중에 연금 수령 신청을 하시게 되면 여기 맨 아래의 녹색 부분인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 이게 가장 먼저 연금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연금 받을 때 내는 걸로 알고 있는 연금소득세 3.3에서 5.5%, 그 연금소득세를 이 녹색이 나올 때는 연금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 부분인 파란색과 그로 인해 생긴 수익금인 빨간색 부분, 이 두 가지가 그 다음 차례에 나오게 되고 이때는 이 연금소득세를 그대로 떼고 나서 받게 되죠. 그러니까 저축을 해온 과거의 오랜 시간 동안 누적되었던 녹색 부분이 모두 나와서 소진되기 전까지는 연금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그러니 만약 여러분들 중에 노후자금 자체를 넉넉하게 준비하기 위해서 항상 많이 저축하시는 그런 경우라면 그 의도대로 많은 노후자금이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상당히 많은 이 녹색 부분이 존재하게 되고, 그러면 연금을 타 쓰는 기간 초반에는 세금 걱정을 덜 할 수 있는 거죠. 결국 급하면 뺄 수 있고 급한 일이 생기지 않으면 쭉 가지고 가서 연금으로 받는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노후에 도움이 되는 거죠. 네 번째 장점은 원금이 얼마가 되었든 그로 인해 생겨난 수익에 대해서는 과세 이연은 그대로 누린다는 것입니다. 앞에 것들을 쭉 설명을 들어보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아니 그러면 내 돈 그대로 들어갔다가 나중에 내가 연금으로 받는 건데 왜 지금 넣어야 되지? 그 해답은 수익금의 극대화에 있습니다. 다시 그림을 보시게 되면 세액공제 한도에 딱딱 맞춰서 넣으시게 되면 이 파란색의 원금 크기 자체가 사실 별로 크지가 않습니다. 400 채우신다고 하면 10년을 채워도 4천만 원, 700까지 채우신다고 해도 10년 뒤에 7천만 원이 되죠. 물론 이것도 상당히 큰 금액이고 이 원금들로 인해 불어난 수익금이 투자하기에 따라서 상당히 클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분명 한계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남아있는 룸을 더 사용을 해서 세액공제를 안 받은 원금, 이걸 많이 채우신다면 이 파란색보다도 훨씬 큰 금액의 원금을 넣어둘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파란색과 녹색이 합쳐진 이 훨씬 커진 원금으로 인해서 불어난 수익금은 더 클 수 있겠죠. 더 큰 원금으로 투자를 해서 조금이라도 더 큰 빨간색의 수익금을 만드는 것이 이 녹색의 돈이 가지는 유일한 목적입니다. 왜냐하면 빨간색의 수익금에 대해서는 15.4%의 배당소득세를 당장 떼지 않고 싹 다 밀어주죠. 과세 이연을 해줍니다. 연금은 정말 초장기로 투자하는 계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생기는 과세 이연의 효과가 정말 긴 기간 동안 주는 복리 효과의 극대화가 그 목적입니다. 근데 당장 들었을 때는 아니 세금 10% 남짓한 거 뗀다고 그렇게 결과가 달라질까? 라고 생각이 드실 건데요. 연금 계좌는 다릅니다. 진짜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제 주변의 지인들이나 가족들께 만들어준 연금이 대략 한 7, 8년 정도 되는데요. 이분들의 계좌를 보더라도 누적 수익률이 거짓말처럼 상당히 높습니다. 시장은 들쭉날쭉하지만 연금은 계속 가지고 가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쌓여있는 누적 수익률이 상당히 높은데요. 세금을 떼지 않고 과세 이연을 해준 것이 상당히 큰 효과를 만들어줍니다. 또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무슨 연금 저축 시뮬레이션 이런 걸 만들어 드리려고 해도요, 과세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너무 큽니다. 기간이 너무 긴 계좌다 보니까 수익률 1%를 올릴 때마다 뒤에 금액이 허무맹랑하게 커져서 세일즈 자료로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처럼 시장이 침체되고 그럴 때는 진짜 장기적으로 시장이 우상향하긴 하는 걸까? 라는 생각이 항상 드시겠지만 지금 같은 시기를 다 겪고 지낸 그 연금 계좌에는 언제나 높은 누적 수익률을 보여줍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렇고요. 계좌 같은 걸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면 좋겠지만 그건 너무 자극적일 것 같아가지고요. 언젠가를 위해서 미뤄두곤 있지만 아무튼 우리는 시장의 장기 우상향을 믿고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니까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거겠죠. 그리고 그 투자를 나의 노후를 위해서 연금저축에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장기적인 시장의 우상향, 그건 기본적으로 전제되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장점은 연금을 수령할 때 사적연금 1200만 원의 한도에 포함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연금을 배우다 보면 항상 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연금을 수령할 때 사적연금을 1년 동안 1200만 원 넘게 수령을 하게 되면 그 금액 전체가 연금소득세가 아닌 종합소득세로 과세가 된다. 약간 무시무시한 내용이죠. 연금소득세는 3.3에서 5.5%지만 종합소득세는 6.6에서 40.5%의 세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에는 연금소득세보다 종합소득세가 불리할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연금 수령을 할 때는 최대한 1년 동안 1200만 원 넘지 않도록 받습니다. 그러니까 모아놓은 금액이 크면 클수록 연금 수령 기간을 확 늘려서 조절을 해야 하는 거죠. 이 얘기는 별도의 영상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고요. 아무튼 우리는 사적연금은 1200만 원 한도를 넘지 않도록 하는데요. 이 한도에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 그 돈은 포함을 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연금을 수령할 때 절대 종합소득세로 넘어가면 안 되시는 분들은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 그거를 만들어 두시는 것도 괜찮은 거죠.
연금 신청을 하면 여기 보이는 녹색이 먼저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 1200만 원의 한도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 위에 있는 친구 2개는 당연히 포함이 되고요. 연금이 여러 개가 있으셔서 수령을 하실 때 전략을 짤 때 그걸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해보면 이 녹색 부분,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이 많은 연금, 이거랑 세액공제를 꽉꽉 채워서 받은 연금, 그거를 둘 다 가지고 있다면 연금 수령 시기를 잘 조절해서 수령을 하시면 이 1200만 원의 한도에 해당이 되지 않고 잘 피해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겠어요? 결국 남는 한도를 채우면서 원금을 극대화해서 정말 초장기간 동안 과세 이연 효과를 극대화시켜가지고 수익금을 크게 만드는 것, 그것이 남은 한도를 이용하는 목적입니다. 수익금을 크게 만들어 놓고 필요하면 원금 부분을 다 뺏어 쓸 수도 있고, 가만히 두면 세금 없이 연금으로 타서 쓸 수도 있고, 결국 이렇게 이 한도를 활용하시는 경우는 이미 세액공제만큼은 충분히 채울 수 있고 ISA 계좌 2천만 원도 다 채워놓은 상태에서 그 다음으로 우리가 고민해 볼 수 있는 선택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투자금이 여러 개 되신다면 딱 들으시자마자 이걸로 노후 준비나 넉넉하게 해놔야겠다, 딴 거 하려고 하니까 계속 신경 쓸 게 많은데, 이런 분들이 가장 제격일 겁니다. 지금까지 세액공제 한도 넘도록 저축하는 것의 활용법을 배워봤습니다. 이게 모두를 위한 컨텐츠는 아닐 수 있지만 필요하신 분들께는 도움이 되는 내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송돌균호입니다. 감사합니다.